자, 우리는 조금 전에 화폐의 시간가치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다만 이쪽 파트가 쉽진 않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알고 있는 돈을 하나 주는 겁니다. 알고 있다 돈을 준 다음에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찾는 것이죠? 알고 싶다 돈을 찾는 것입니다. 알고 싶다 돈의 크기를 찾는 것인데요. 그때 알고 있는 돈에다가 알고 싶다 개수라고 하는 것만 곱하면 뭐가 나오죠? 그래요. 알고 싶다 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폐에는 일시불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시불과 관련된 돈도 있고 무슨 돈도 있다 그랬어요? 연금이라고 하는 돈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시불이 있고 여기 연금이 있습니다. 자, 연금이 이쪽에 있습니다.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크기로 수수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알고 있는 돈이 일시불의 무슨 돈이라면 현재 가치, 즉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돈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알고 싶은 돈은 일시불의 무슨 가치가 되겠죠? 상대편 돈,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가 되면 여기서 곱하기 뭐만 하면 되죠? 일시불의 무슨 개수? 보시다시피 내가 개수라고 하는 것만 해주면 일시불의 이제 내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알고 있는 돈은 무조건 1원이니까 현재 돈 1원을 이자율 R%로 N년 동안 적립해 놓으면 미래에 이만한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의 크기가 일시불의 내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현재 돈 1원을 이자율 R%로 N년 후에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다 하는 것이죠. 미래로 보내면 이 돈이 1원보다는 커져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일시불의 무슨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죠. 현가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럼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요. 자, 여기에서 알고 싶다 개수니까 알고 싶은 돈이 일시불의 현가입니다. 일시불의 현가. 그럼 알고 있는 돈은요. 일시불의 내가겠죠? 즉 일시불인데 미래돈이란 말이에요. 내가니까. 그래서 미래돈 1원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1 곱하기 네모는 네모니까 미래돈 1원을 뭐 해서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고치는 게 할인해서 할인하는 거죠. 할인하면 1원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요 돈이 일시불의 현가가 되겠죠? 그래요. 자, N년 후에 1원을 할인해서 현재로 고치게 되면 현재 돈의 크기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원이다. 그럼 아까 할인율 10%면 0.9090, 2년 후면 0.82 얼마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할인하면. 자, 그리고 이 두 런수로 무슨 관계 있습니다? 역수관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금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 받을 것을 뭐 하고 싶어요? 현재 한꺼번에 받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연금이라고 하는 돈을 알고 있다면 알고 싶은 돈은 연금의 뭐가 되겠어요? 현가가 되는 겁니다. 연금의 현가.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뭐만 하면 된다 그랬죠? 연금에다가 알고 싶다 개수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것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연금의 현가 개수가 무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연금 현가 개수는 연금 1원씩은 알고 있는 거죠. 1원씩 받을 연금을 현가니까 할인해서 현재 한꺼번에 주세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크기가 연금 현가 개수예요. 즉 할인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받을 연금이 5원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3.79 얼마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연금의 현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알고 있는 돈이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는 돈이 연금의 현가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 이 돈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상대편 돈, 알고 싶은 돈은 요 돈의 상대편은 요 돈이라는 걸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편은 연금이 알고 싶은 겁니다. 연금이. 그러면 여기다 무슨 개수만 곱하면 돼요? 연금 개수만 곱하면 되는 거죠? 예. 그때 현재 가치와 관련을 가진 연금 개수 이름을 뭐라고 썼다? 저당 상수라고 썼다 하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는 알고 있는 돈은 무조건 1원이니까 현재 돈 1원은 아는데요. 그 1원을 빌린 1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1원을 빌렸다라고 하면 현재 빌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빌렸으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겠죠? 어떻게 갚을 건데요? 연금 형태로 나눠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이 돈에는 원금과 이자 지불액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크기가 1 곱하기 네모는 네모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저당 상수입니다.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뭐의 크기죠? 원금과 이자 크기를 저당 상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 바꿨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무슨 계수하고 연금계수인 저당 상수하고 서로 역수관계 있는 거 이렇게. 자, 또 반대로 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연금은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연금은 알고 있는데 이 연금을 쭉 정립해 놨을 때 미래에 얼마가 될까? 이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돈의 이름이 연금의 미래가치 줄여서 연금의 내가니까 여기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는요? 무슨 뜻이에요? 1원씩 받을 연금은 아는데요. 그 1원씩 받을 연금을 내가니까 이자율 R%로 N년 동안 적립해놓은 미래 이만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적립해놓으면 5원보다 커져 있겠죠. 이자가 붙으니까. 아까 이자율 10% 일단 6.1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요게 연금의 내가겠어요. 자, 그래서 매년 1원씩 N년 동안 연금을 적립해놨을 때 N년에 달성되는 금액이 연금의 내가겠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안다면 연금의 내가를 안다면 자, 그때 알고 싶은 돈은 연금의 현가가 아니고 연금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연금이다. 상대편 돈은 이 돈이네, 상대편 요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고요? 연금계수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때 연금계수이 뭐였죠? 그래요. 감채기금계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였네요. 감채기금계수. 감채기금계수가 뭐였어요? 그랬을 때 감채기금계수는 N 요 돈 알고 있는 돈은 1원이라 그랬죠? N년 후에 1원을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연금 형태로 적립하는 돈의 크기를 뭐라고 쓴다? 감채기금계수라고 쓰고 여기에서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감채기금계수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좀 더 보고자 하냐면 요 내용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 동그라미 즉 연금의 현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융자액이라고 썼습니다. 빌린 돈에다 곱하기 연금계수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만 곱하면 갚아야 될 뭐가 나온다? 원금과 이자라는 연금액의 크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당 상수입니다. 그러면 만약 빌린 돈이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인데요. 몇 년 동안 나눠 갖기로 했냐면 10년 동안 나눠 갖기로 했어요. 이자율 10% 주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때 요 동그라미는 10개가 돼야 되겠죠? 10년 동안 나눠 갖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10년에 이자 10%의 저당 상수 여러분 책에 찾아보시면 연봉리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357쪽에 10년의 저당 상수 찾아보면 0.162745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으셨을 거예요. 그냥 대강 하겠습니다. 0.16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1억을 빌려서 10년 동안 나눠 갚는다면 1억에다 0.16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600만 원씩 몇 년 동안 나눠 갚아야 돼요? 10년 동안 나눠 갚아야 빌린 돈 다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 1,600만 원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원금 상환분도 들어있고 이자 지급분도 들어있겠죠? 자, 그것을 나타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낸 게 상환조견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357쪽 맨 밑에 보면 0.1627이니까 1627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냥 저는 자 뒤에 있는 건 생략하고 그냥 0.16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이라고 하는 요 연금액에는 뭐도 들어있고 원금 상환분도 들어있고 이자 지급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자라고 하는 건 항상 뭐에 대해서 내는 거다? 이자는 갚은 돈은 이자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금에 대해서 내는 거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잔금. 그러면 1차 년도는 1억을 지금 빌리면서 이자 10% 주고 10년 동안 나눠 갚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갚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1차 년도는 갚은 돈 없죠? 그러면 잔금이 1억이 되겠네요. 1억에 이자 10%니까 결국 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면 이때 원금 상환분은 얼마예요? 원금 상환분은 2개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1,600만 원 돼야 되니까 원금은 6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 2차 년도는요. 자, 여기에서 2차 년도는 600 갚았으니까 잔금이 얼마가 됩니까? 잔금이 9,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거기에 10%니까 여기 이자가 940만 원이고요. 원금 상환분은요. 2개에 대해서 1,600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6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3차 년도는요. 자, 얼마 갚았죠? 원금 600과 660을 갚았으니까 1,260 갚은 거예요. 그럼 1억에서 1,260 빼면 8,740만 원 정도 되네요.
거기 이자 10%니까 여기는 874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는 계산해보면 726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가겠죠? 그것을 나타낸 게 지금 뭐죠? 상한조견표인데 나타내보면요. 여기 원금과 이자다 그랬을 때 뭐는 똑같아요? 지금 1600 얼마씩 갚아야 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원금은 처음에는 600부터 시작해서 적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잖아요. 원금 상환분이. 그런데 이자 지급분 어떻게 돼요? 지금 1000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잔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자, 두 개를 더해서 얼마 되는 건 똑같고요. 1600 되는 건 똑같고요. 그것을 표로 나타낸 게 357쪽 맨 밑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기간의 한 반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중에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럼 5년 정도 지나면 원금의 반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못 갚았다는 거요. 왜 못 갚았어요? 여기 600, 660, 726에서 어때요? 원금 상환분이 늘어나지만 4년, 5년 더 하더라도 5천만 원보다는 적게 갚았잖아요. 우리가 원금을. 그러니까 잔금은요. 5천만 원보다 많이 남아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 원금의 반 정도를 상환한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358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상한조견표 특징.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융자액에다 저당 상수 곱하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저당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이다. 원리금 상환액이다. 또는 부채에 대해서 상환하는 돈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자는 잔금에다 이자를 곱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상환기간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지나야 원금의 반 정도를 갚아 나간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맨 밑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환을 30% 했으면 남은 게 70%인 거죠. 그래서 상환 비율에다 잔금 비율 더하면 100%니까 1이 되고 그래서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다 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알아둘 게 뭘 알아두시냐면 359쪽 메뉴에 5번에 A 시점의 잔금 비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A 시점의 잔금 비율은 총 융자액분의 A 시점의 뭐다? 잔금이다. 자, 그 의미를 봐둡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네요. 자, 1억을 빌립니다. 자, 1억을 빌리면서 10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이자 10%씩 주면서 그러면 1억을 빌려서 어떻게 갚을 건데요? 원리금의 크기가 균등하게 나누어 갚을게요. 원리금의 크기가 균등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얘가 어떻게 갚는 거예요? 연금 형태로 갚아 나간다 이 뜻입니다. 균등하게 나눠 갚는 거니까. 그래서 요 동그라미 연금 형태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개가 나와야 되겠죠? 왜? 연금 형태로 똑같은 크기로 갚아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때 요 동그라미 크기가 알고 싶다 그러면요. 알고 싶다 개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다 돈에다가. 요 알고 있다 돈, 요 돈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알고 싶은 게 연금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에다 연금 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이때 1억은 현재 빌린 돈이니까 현재 돈과 관련을 가진 연금 개수이 뭐였죠? 저당 상수였고 그래서 이자율 10%에 10년에 저당 상수 찾아보면 아까 0.16 얼마였고 그래서 얼마씩? 1600 얼마씩 몇 년 갚아야 된다? 10년 갚아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5년 갚았어요. 자, 5번 갚았다는 거요. 5년 갚고 나면 지겹겠죠? 그래서 은행 가서 이 시점에 얼마 남았어요 하고 잔금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 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다 그러겠죠? 요 동그라미를 우리가 연금, 다른 말로 아까 뭐라 불렀어요? 저당에 대해서 지불하는 돈이다. 아까 1600만 원씩 5개 남았다 이거예요. 저당 지불액이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5개는 지금 알고 있네요. 알고 있죠. 그럼 연금을 알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1600짜리 5개 남았으니까.
그럼 연금을 알고 있으면 알고 싶은 돈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연금을 알고 있으면 연금을 현재 한꺼번에 지불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연금의 현재 가치. 아니면 연금을 알고 있으면 연금을 쭉 적립했을 때 미래 얼마가 됩니까? 하는 연금의 내가. 이게 상대편 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금의 상대편 돈은 연금의 현가 아니면 연금의 내가인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경우 연금은 알고 있잖아요. 5개 남았다는 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한꺼번에 갚겠다는 뜻은 요 연금을 할인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에 갚을 연금을 할인해서 현재 한꺼번에 갚겠다는 뜻이니까 이 잔금의 이름이 연금의 뭐가 되느냐면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알고 있다에다 공식 기억나죠? 알고 싶다 개수니까 무슨 개수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연금 현가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연금 현가 개수 곱해주면 되는데 몇 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동그라미 5개니까 5년을 곱해야 되잖아요. 5년. 5년의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5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잔여기간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잔금 비율이란 뜻은 빌린 돈 중에서 융자액 중에서 남은 잔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비율 그럼 앞에 있는 게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잔금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요 연금액, 즉 저당 지불액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몇 년? 잔여 기간 5년 뭐 이렇게 하면 요 크기가 이퀄 요 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융자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 1억 지금 빌린 거 아니에요. 1억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요 돈은 요 연금 받을 거 있죠? 요 연금 받을 것을 뭐 해서 할인해서 10개 연금 받을 걸 할인해서 현재 한꺼번에 받으면 요 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 받을 것을 할인해서 그게 현재로 고치는 거죠? 현가 개수 몇 년? 요 동그라미 10개니까 요것을 할인해서 현재 한꺼번에 받는 거니까 이게 전체 상환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약분하면 요렇게 됩니다. 결국 잔금 비율은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359쪽 메뉴에 A 시점의 잔금 비율이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총 상환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잔여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요. 자,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잔금 비율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때 359쪽 관련 핵심 문제 좀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으로 틀린 것 하고 물었는데요. 자, 3번 한번 보시죠.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3억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자, 보세요. 알고 싶은 돈이 뭡니까, 지금? 매년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가 하는 적금액이니까 연금이잖아요. 연금이 알고 싶죠? 뭐 하기 위해서? 5년 후에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만들기 위해서. 즉, 미랫돈 3억은 알잖아요. 맞죠? 그 미랫돈 3억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 형태로 불입액이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연금액이 알고 싶은 거니까 연금 개수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현재돈과 관련해 가진 연금계수는 저당상수라 그랬고 미래돈과 관련해 가진 연금계수는 뭐라고요? 감채기금계수라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이때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이 3억 알고 있다 3억에다 뭘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싶다 개수니까 연금계수인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야 연금액이 나오죠. 즉 미랫돈 3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불입해야 됩니까? 하는 걸 알고 싶으면 연금계수인 무엇을 곱해주셔야 되죠?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거기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아니고 현가계수가 아니고 감채기금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359쪽 맨 밑에 관련 핵심 문제에서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5천만 원 융자 받은 경우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식이 있었어요. 잔금 비율은 분모에는요. 전체 기간의 연금현가계수, 분자에는요. 잔여 기간의 연금현가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전체가 몇 년이에요?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93.05744 이게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월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연봉리표에서는 연은 이거는 매월이죠. 매월마다 지금 계산을 했기 때문에 93.05744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5년에 93.05744의 의미가 뭐예요? 연금의 지금 현가계수인데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매월마다 1원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원씩 몇 번 받는 거예요? 15년이면 180번 받는 거죠. 그 받을 걸 할인해가지고 현재 한꺼번에 주세요. 그러면 180이 아니라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3점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93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잔여기간이니까 지금 몇 년 갚았어요? 5년 갚았잖아요. 5년은 용자잔고가 알고 싶다 그랬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잖아요. 15년 중에서 5년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10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잔금 비율은 이렇게 계산한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뒤로 넘겨서 360쪽 그 관련 핵심 문제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할인하고 할증할 줄 아느냐 하는 걸 또 물어봐요. 두 문제 중에 3문제 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핵심 문제 맨 밑에 봅니다.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합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 가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지금 매년 연말에 얼마씩 적금을 불입한다고요? 3천만 원씩 이렇게 불입을 한대요. 몇 년? 3년 동안 불입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후 이 적금의 무슨 가치라고요? 미래 가치. 그러니까 요거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 3년 후에 그러면 3년 후에 요 돈은 얼마가 돼 있냐 하는 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연금이잖아요. 연금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알고 싶은 돈이 연금의 무슨 가치가 되는 거예요? 3년 후니까 미래 가치니까 연금의 내가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공식 생각해 보라고요. 알고 있다 돈에다가 곱하기 뭐만 하면 알고 싶다 개수만 하면 알고 싶다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연금의 무슨 개수? 연금의 내가 개수라고 하는 식을 곱해주면 연금의 무슨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의 내가 개수 식을 제가 설명을 지금 안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연금의 내가 개수 식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355쪽에 보시면 연금의 내가 개수 식이 나옵니다. 355쪽 맨 밑에 그 연금의 내가 개수에서 오른쪽에 보면 연금의 내가 개수 식 써놨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얼마를 대입해서 여기다 이자율 10% 지금 했으니까 10% 대입하고 여기도 10% 0.1 대입하고 N은 몇 년이에요? 3년이니까 3승 대입하고 그럼 계산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0.1분의 요거는 1.1의 3승이잖아요. 1.1의 3승은 1.331이에요. 거기다 빼기 1을 하면 이제 0.1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0.331이 되니까 결국 이것은 10을 곱하면 1분의 3.31이니까 결국 3.3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 3.31 계산해서 곱하면 3천만 원에 3.31 곱하면 얼마예요? 9,930만 원 되겠네요. 9,93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책에서. 예를 들어서 9,930만 원에 대해서 4번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을 알아달라고 이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할인과 할증할 줄 아느냐를 지금 물어본다고요. 할증이라고 하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뭐 하는 거라고요? 1 플러스 R의 N우선 곱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요 돈은 3년 후고 여기가 3년 후 같잖아요. 같으니까 요 돈은 넣자 말자 바로 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돈은 그냥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돈은요. 요 3년 시점에서 1년 전이잖아요. 그럼 1년치 이자가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년치 10% 이자 이렇게 붙이면 요 돈은 얼마가 돼요? 3,300만 원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돈은요. 요 돈은 이제 몇 년치 이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3년 기준에서 1년, 2년 전이니까 이렇게. 요 3천만 원에다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몇 승? 2승.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1이니까 3천만 원 곱하기 2라면 3,630만 원 되겠네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9,930만 원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냐 하면 미래로 보낼 때는 할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할증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 할증하는 건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된다고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이렇게. 요거 넣자마자 빼는 거니까 그날 넣고 그날 빼는 거예요. 시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가 없고 그냥 원금 3천만 원만 이렇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밑에는 3,300, 요거는 3,630. 다 다음 9,930만 원이죠. 요렇게 되는 요런 것들을 다 뭐 한 거예요? 곱하기 1한 거고. 요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요 식인데 여러분에게 이 식을 알아주세요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시험에서. 다만 그 의미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미래 또는 현재로 고치는 게 할인이고 현재 또는 미래로 보는 게 할증인데 할인 할증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 이야기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개수에는요, 자, 알고 싶다 개수가 있습니다. 요 알고 싶다 개수의 의미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기 6개의 개수가 있는데요. 일시불에 내가 개수가 있고요. 일시불에 현가 개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에 현가 개수가 있고요. 연금에 내가 개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연금 개수로서 현재 가치와 관련을 가지는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연금 개수로서 미래 가치와 관련을 가지는 감채 기금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6개의 개수의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개수는 알고 싶다 개수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다는 무조건 다 얼마입니까? 여기 개수에서는 알고 있는 돈은 무조건 1원이 되겠습니다. 다 1원입니다. 알고 있는 돈의 크기는 무조건 다 얼마라고요? 1원이에요. 알고 있는 돈의 크기는 1원이니까 1 곱하기 다 뭐가 되었어요? 1 곱하기 네모가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1 곱하기 네모가 되었는데 1 곱하기 네모는 뭐죠? 1 곱하기 네모는 네모죠. 그래서 여기에서 1 곱하기 네모는 네모인데 공식이 알고 있다 돈에다 알고 싶다 돈을 알고 싶다 개수를 곱하면 알고 싶다 돈이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돈 1원과 같은 크기의 알고 싶은 돈이 있겠죠? 요 알고 싶은 돈의 크기가 알고 싶다 개수가 되는 거예요. 요 돈의 크기가 다 뭐가 된다고요? 요 동그라미가 다 요게 된다고요. 다만 여기 연금 개수는 연금이니까 이 연금액의 크기가 곧 요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알고 싶은 돈이 내가 미래돈이니까 반대돈, 현재돈은 아는 거죠?
현재 돈 얼마는 알고 있다고요? 현재 돈 1원은 알아요. 그 현재 돈 1원을 이제 뭐 한 거요? 이자율 R%로 N년 동안 적립하면 미래에 이만한 돈이 돼 있는데 이자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요 돈은 1원보다는 커져 있다는 거요. 1년 후면 1.1원, 2년 후면 1.2원 요렇게 돼 있는 게 일시불의 무슨 개수? 내가 개수의 의미입니다. 자, 반대로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현재 돈이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로 고치는 건 할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돈은 현재 돈이 알고 싶은 거니까 미래 돈이겠죠? 미래 돈 1원을 뭐 하게 되면 할인하게 되면 현재 돈이 되는데 현재 돈은 1원보다는 작아져 있겠죠? 할인되니까.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미래 돈 1원과 같은 크기의 현재 돈의 크기를 찾는 건데 할인이 일어나니까 뭐 1년 후에 1원은 하고 같은 크기는 0.9090, 2년 후에 1원하고 같은 크기는 0.82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동그라미 크기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예요. 자, 연금의 현가 개수입니다. 알고 싶은 게 개수 앞에 있는 게 알고 싶은 거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은 거니까 알고 있는 건 연금이라고요. 연금을 알아야 그 연금을 현재로 할인했을 때 얼마가 되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연금 1원씩은 아는데요. 5년 동안 받을 연금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할인해가지고 현가 할인이니까 할인해서 현재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러면 5원이 안 되고 아까 얼마요? 3.79 얼마. 그래서 5보다는 작아진다. 이렇게. 10년 동안 받을 연금이면 10보다는 작아지겠죠. 할인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 개수는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니까. 그럼 알고 있는 건요. 연금은 역시 알아야 되겠죠. 연금 얼마씩은 아는 거예요. 1원씩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 연금 1원씩 받을 것을 계속 적립해서 미래에 되면 얼마가 됐을까요? 5개면 5보다는 커져 있겠죠. 뭐가 붙으니까 미래를 보내면 이자가 붙으니까 요 동그라미 크기가 연금의 내가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연금 개수니까 이게 연금 개수라는 것은 알고 있는 돈이 1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저당 상수는 현재 돈과 관련을 가진다 그랬고 감채기금 개수는 미래 돈과 관련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알고 있는 돈의 크기가 1원이니까 1원과 같은 크기의 연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1원을 뭐 한 거예요? 나눈 거란 말이에요. 쪼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어서 연금액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요 연금액은 당연히 1원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1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크기를 뭐라고 쓴다? 저당 상수라고 쓴다. 그럼 5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그러면 요 1원을 나누기 5 하면 0.2잖아요. 그쵸? 근데 0.2보다는 커야 한다. 뭐가 붙으니까?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0.26 얼마, 아까 이자율 10%일 때. 그런데 여기 감채개수는 미래돈 1원을 만들려면 연금 형태로 돈을 적립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뭐가 붙기 때문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돈은 0.2원보다도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적립액은. 이자가 붙어서 5년 후에 1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연금액은 이제 보시다시피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 형태로 적립하는 돈의 크기다. 그래서 5년 찾아보면 0.16 얼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개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학계론 이게 참 쉬워지고요. 개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학계론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현금 수지 측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